세상의 모든 리뷰를 담은 브이로그 세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서울 신라호텔의 더 파크뷰 디너 리뷰와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 디너 리뷰 영상에 이어 서울 신라호텔의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 라연의 디너 신라 코스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서울 신라호텔 라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5, 2026에 선정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이치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식 요리를 제공하고요. 일반 한정식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던 점은 제철 식재료를 한국의 고유한 미감과 조화롭게 선보이는데 2월 말에 방문했기 때문에 겨울 테마를 선보이는 요리를 즐길 수 있었고요. 라연의 디너 코스는 일반적으로 신라 코스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베지테리언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코스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알러지나 음식 제한이 있는 경우 정규 코스 메뉴 내에서 개별적으로 맞춘 대체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라연은 프렌치 레스토랑인 콘티넨탈과 동일하게 신라호텔 23층에 위치하고 있어 고층 뷰를 감상할 수 있고요. 디너 코스를 예약한 경우 23층에 도착하면 콘티넨탈과 라연을 방문하는 고객 전용 공간에서 식전주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서울 신라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의 디너 코스와 한식당 라연의 디너 코스를 경험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지 않아도 레스토랑 입장 전 전용 라운지에서 웰컴 샴페인으로 무알콜 샴페인과 기본 샴페인이 제공되어 두 가지 샴페인 모두 맛볼 수 있었고요. 식전에 가볍게 목을 축이고 전용 라운지에서 사진도 찍고 뷰도 감상할 수 있어서 다른 호텔의 다이닝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23층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를 이용하면서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해가 지기 전의 시티뷰와 해가 지고 난 뒤의 야경까지 두 가지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신라호텔 한식당 라연의 레스토랑 내부는 서울 엔타워를 감상할 수 있는 남산뷰 통창으로 날씨와 탁 트인 전경에 더욱 쾌적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고요. 레스토랑 내부의 뷰뿐만 아니라 라연에서 재해석한 한국 고유의 음식과 은은하게 흐르는 한국 전통 음악의 조화가 더욱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라연의 디너 코스인 신라 코스 메뉴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예, 올렸습니다. 쭉 보시다가 선택하실 사항은 가운데 있는 하늘 요리예요. 등심구이랑 갈비찜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갈비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추가 요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하는 갈비찜이라서 갈비찜을 꼭 한번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해 주실 사항은 토종살 솥밥 드실 때 하는 육회 추가 가능하시고요. 네, 메뉴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식사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신라 코스는 메뉴에 총 10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메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메뉴를 포함해 총 13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었고요. 1인당 32만원의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라 코스는 수시로 리필해주시는 차와 함께 즐길 수 있고 추가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는 기본 코스 메뉴에 추가 메뉴를 주문할 경우와 음료 또는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별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주류 가격의 경우 음식과 페어링할 경우 2가지 주류는 95,000원, 4가지 주류는 18만원, 6가지 주류를 페어링할 경우에는 24만원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었고 단품 주류 종류는 샴페인부터 약주, 청주, 탁주, 증류주, 논알콜 스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류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글라스로 즐길 수 있도록 주문이 가능한 종류도 있었고요. 시즌마다 코스 메뉴에 변동이 있는 것처럼 주류 종류와 가격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방문 시 대략적으로 준비된 주류 종류와 금액을 참고하기 위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음료 메뉴는 탄산음료, 스파클링 워터,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스파클링 워터를 주문했는데 슬라이스 레몬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서 각 코스별 메뉴와 함께 즐기며 음식을 더 깔끔하고 개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신라 코스의 첫 번째 코스는 환영 음식으로
메뉴에는 환영 음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총 2번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 코스로 다양한 환영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환영 음식 3가지로 오늘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맛보실 텐데요. 쌀 부각 안쪽으로 한우 꼬리살을 이용한 육회, 모세트라 캐비어를 살짝 올렸습니다. 단단 모양의 겨자 소스 살짝 찍어서 손으로 가볍게 집어서 맛보시면 되고요. 중앙으로는 부드럽게 익힌 문어, 아래쪽으로는 참기름에 더한 감태 소스, 위쪽으로는 약본 장아찌를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으로는 능이버섯 채란 준비했는데요. 능이버섯 향을 가득 입힌 따뜻한 계란 요리입니다. 위쪽으로는 같이 드실 수 있게 망가닥버섯 초절을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대로 맛보시면 됩니다. 아기자기한 작품 같았던 첫 번째 환영 음식은 총 3가지 메뉴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캐비어가 올려진 햅쌀 부각의 바사삭 부서지는 식감과 담백한 육회와의 조합이 굉장히 맛있었고 메인 코스를 즐기면서도 계속 생각이 날 만큼 인상 깊었던 메뉴였고요. 문어와 버섯 계란 요리도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었던 첫 코스였습니다. 마지막 환영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옷처럼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우광 밤을 이용한 밤응이 준비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식감을 위한 도토리 뭉텅이, 위쪽으로 뿌려드린 건 구운 밤 파우더입니다. 옆쪽 작은 스푼 이용해서 맛보시면 됩니다. 밤응이는 경남 지역의 밤갱이라고 불리는 음식인 밤을 곱게 갈아 만든 미음으로 구운 밤 파우더 퍼포먼스와 함께 밤의 풍미를 입안 가득 즐길 수 있었던 처음 접해보는 요리였는데요. 신라호텔 라이언에서는 미음 형태의 응이뿐 아니라 폼 형태로 만든 응이도 조화롭게 준비되어 꾸덕하지 않은 포슬한 식감과 미음 속에 있는 도토리묵 식감이 삶은 밤 느낌으로 달달하고 진한 밤갱이를 입안 가득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게살편 올려드렸고요. 게살편은 되게 육수를 붙여서 만든 얇게 썰어서 준비하는 편 요리입니다. 아래쪽에 아삭한 식감의 사과와 함께 유자 한라봉 소스 준비해드렸어요. 작은 스푼으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코스인 편 요리는 정성과 절제된 맛으로 완성하여 조선시대 궁중과 반가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전통 요리라고 하는데요. 폭신한 식감의 게살편과 상큼한 유자 소스, 아삭한 사과를 모두 함께 즐기는 식감이 퓨전 전통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코스였고요. 다시마의 숙성에서 준비한 도미냉이고요. 시원한 동치미, 사르름을 띄워서 맛을 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이 컬리플라워와 미나리 함께 곁들였습니다.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여성 손님주분은 원래 도미냉이를 대체해서 날 것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 밀산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절판이라 생각하시면 기억나세요. 밀전병 안에 저희 한우 꼬리살과 닭가슴살, 버섯과 애호박 이렇게 예쁘게 잘 준비해서 타서 드렸고요. 이거 그대로 겨자장에 찍어서 맛보시면 되세요. 마지막 하나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직접 드시면 되시고. 세 번째 코스인 도미 냉회 코스의 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대체된 음식은 구절판 전병이었는데 라이언에서는 이렇게 정규 코스 내 먹지 못한 음식이 있는 경우 대체 메뉴가 제공되는 점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부드러운 밀 전병 안에 다채로운 재료들의 조화가 쫄깃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산의 눈 덮인 설경을 표현한 작품 같았던 도미 냉회는 남해 진도의 물회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도미회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었던 코스 메뉴였고요. 저희 다음은 수락과 찐빵 준비하겠습니다. 고객님 앞쪽으로는 동양의 귀현새라고 불리는 백태 옷걸기 촉감으로 만든 수락과 함께 아래쪽으로는 연포치 씨앗인 염자유, 경파와 쪽파크럼 부어드린 건 자축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수란을 먼저 한번 깨서 자축과 잘 섞어서 먼저 맛보신 후에 찐빵 살짝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번 겨울 시즌으로는 연잎의 향을 가득 담아서 쪄낸 무화과즙 빵으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께는 수란 제외하고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버섯 크럼블과 연꽃 씨앗이 토독토독 터지는 식감이 가득한 고소한 잣죽에 무화과 발효찐빵 조합이 개인적으로 첫 환영 음식 이후로 굉장히 맛있고 인상 깊었던 요리였는데요. 고소한 자풍미가 가득한데 담백한 술안과 바삭한 버섯 크럼블의 조화가 부드러우면서 씹는 식감까지 있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고급진 수프를 먹는 것 같았고요. 무화과 발효찐빵은 부드럽고 쫀득한데 향긋한 무화과 씨앗이 씹히는 듯한 식감으로 그동안 접해본 찐빵과는 차별화된 풍미 가득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재면은 칼국수면을 부르던 옛말이에요. 저희가 직접 재면에서 준비하는 들기면입니다. 저희가 위쪽으로 부어드리는 것은 들기름이에요. 직접 척위해서 준비했고요. 들기름을 짜고 나오는 유박과 기름 활용해서 고명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다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섯 번째 코스인 유마절편은 세종대왕이 편찬한 농서인 농사직설의 유마로 기록된 들기를 활용한 면 요리였는데요. 쫄깃한 식감의 들기름 유박 반죽 고명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들기면에 오로지 들기름으로 간을 한 재료 그대로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조미료가 전혀 첨가되지 않아 건강한 맛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들기름 소스의 미끌미끌한 면과 함께 들깨가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함에 먹으면 먹을수록 들깨의 맛과 향기가 코와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매력 있는 건강한 맛으로 인상 깊었던 메뉴 중 하나였고요. 네, 다음 음식은 과거 조선시대의 궁중 보양식이었던 금중탕을 재해석한 메뉴 금탕을 끓였습니다. 가운데 보여드리는 재료는 실제로 오늘 금탕의 육수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재를 좀 담아왔습니다. 전부 다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의 버섯, 상황버섯과 영치, 그리고 능이 분모와 은이버섯, 그리고 또 색소 3이라든지 동충하초, 그리고 과거도의 건해삼과 전복, 그리고 건대추 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약재가 오랜 시간 동안 다려지는 건강 보양식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조선의 장수대왕이 당시 화성을 행차할 때 어머님의 기력이 살까 매일같이 준비했다던 그 회에 대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선이 대구살과 삼계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작은 스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많이 뜨거우니까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섯 번째 코스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장엄한 행사로 꼽히는 을묘년 화성 원행에서 정조가 어머니 해경고 공시의 아침상에 금중탕을 올린 전통을 재해석한 요리라는 특별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메뉴였고요. 영지버섯, 상황버섯, 능이버섯 등 항암버섯을 푹 우려낸 후 제철 생선, 해삼, 전복, 삼계 등 보양식 재료를 담은 요리로 정말 다른 곳에서 겪어보지 못한 처음 맛보는 진귀한 음식이었는데 금탕의 국물 색과 맛이 개인적으로 삼계탕과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특별했던 점은 마치 한의원 한방에서 달인 향과 같은 삼과 버섯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국물 맛이 보약 같았고 찹쌀을 품은 닭고기, 생선살, 인삼, 전복, 무, 각종 버섯이 말캉한 식감으로 푸짐하게 담겨 있었고 한방향이 가득한 국물과 즐기기에 매력있는 조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체질과 궁합이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보양식 코스로 금탕 때문에 라연을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값진 경험을 한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한우 요리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접시 위에 준비되어 있는 한우 등심구이, 저희 강원도 홍성산 톱골든데 웨스 한우를 2주 정도 숙성해서 400도 숯불에 갓 구웠습니다. 옆으로 마와 계절버섯, 또 산초장아찌에 겨자장 함께 썰어놓고요. 왼쪽에 있는 저희 갈비찜, 저희 집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답게 재료 선정에서부터 숙성과 조리 과정부터 입에 두셨을 때 녹는 듯한 식감을 느낄 국물 많이 드렸습니다. 한쪽 편에 아삭하게 드시는 더덕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곱 번째 코스는 신라 코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인 메뉴인 한우 등심구이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변경할 수 있는 라연의 시그니처 메뉴로 추천받은 한우 갈비찜이고요. 메인 코스 메뉴와 추가 메뉴는 개별적으로 주문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코스에 갈비찜을 추가해서 메인 육류 요리 두 가지 메뉴인 한우 등심구이와 한우 갈비찜을 모두 다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우 등심구이는 따로 커팅이 필요하지 않은 먹기 편한 큐브 형태로 숯불향과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스테이크와 곁들여 먹을 수 있었던 산초장아찌는 쫄깃한 식감으로 소스가 곁들여져 살짝 구운 듯한 마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스테이크와 궁합이 좋은 개운하고 부드러운 곁들임 메뉴였고요. 라연의 시그니처 메뉴인 한우 갈비찜은 추천해 주셔서 추가 주문을 하긴 했지만 사실 시중에서도 집밥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입에 넣자마자 대표 메뉴로 추천해 주신 이유가 바로 납득이 될 정도로 지금껏 먹어본 갈비찜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던 식감의 인생 갈비찜이었는데요. 인삼, 대추, 동고버섯 등을 우린 숙성장에 한우갈비를 뭉근히 쪄내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고 하는데 정말 씹지 않아도 부서지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과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 가득한 갈비찜 양념 맛이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메뉴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가장 맛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하는 세 종류 멧돼지차별 자광 피도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당일 도정에서 준비하는 김포금살까지 모두 잘 섞어서 솥밥으로 지은 후에 식사하실 수 있게 메인 진지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코스는 토종살 솥밥 메뉴로 한반도에서 재배되어 온 1451종의 벼 중 뛰어난 맛과 향으로 선별해 블렌딩하게 될 쌀 종류를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보여주셨고요. 이후에는 맛보기 전에 먼저 토종쌀밥 고유의 은은한 단맛과 풍부한 식감을 위해 솥에서 지어낸 솥밥을 눈으로 먼저 즐길 수 있게 제공되었습니다. 메인 진지상인 토종살 솥밥 준비했습니다. 밥 자체만으로도 단맛이 잘 느껴져서 밥 먼저 한번 맛보시고요. 안쪽으로는 같이 드실 수 있게 고사리와 취나물, 느타리 버섯, 그리고 뻥고기를 이용한 뻥차 안쪽에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라연에서 직접 당일 차두한 참기름인데요. 같이 넣어서 비빔밥처럼 맛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된 반찬은 연근과 숙주장아찌, 배를 넣어서 만든 배보쌈 김치, 구운 건새우를 넣어 만든 아욱 된장국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솥밥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제공된 반상 중 인상 깊었던 재료는 꿩고기를 활용한 전통 음식인 조선시대 고조리석, 소문사설의 꿩장이었는데요. 감칠맛 나는 특별한 장과 함께 꼬득한 식감의 버섯과 나물로 비빈 비빔밥과 라연의 셰프들이 당일에 직접 착유한 참기름과 함께 더욱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었고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건새우 향이 가득한 자연 그대로의 맛이 풍부했던 된장 아욱국의 진한 국물 맛과 궁합이 굉장히 맛있었고요. 솥밥 반상과 함께 준비된 반찬 메뉴 중 특히 배보쌈 김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살얼음이 올라간 아삭한 겉절이 배추와 통째로 들어있는 달달한 배와 함께 곁들인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개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메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식사 후에 입안을 좀 개운하게 하시도록 추가 디저트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 계절의 딸기를 예쁘게 썰어서 이 국화꽃 모양으로 만들고요. 아래쪽엔 국화차를 이용한 은은한 단맛의 얼음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디저트 코스는 추가 디저트까지 총 3가지 코스로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추가 디저트로 제공된 9번째 코스는 입가심을 할 수 있는 상큼한 디저트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생과일 젤리 구슬 아이스크림 빙수가 떴던 특별한 디저트가 제공되었습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한 겨울 테마 디저트로 얇게 코팅된 달콤한 젤리와 신선한 생딸기와 구슬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감의 연유 얼음 과자의 조합이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안을 상큼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고요. 동리형살 메인 디저트 올려드렸고요. 가장 먼저 아래쪽으로는 단팥 크럼블과 경단, 가운데에는 생강향을 가미한 당근 아이스크림, 위쪽으로는 당근 크림과 당근 칩 올렸습니다. 두 분 오늘 기념일이라고 말씀 주셔서 작지만 축하드리는 마음 가득 담아서 레터링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가장 위쪽에 있는 크림과 가운데 있는 아이스크림, 아래쪽에 있는 크럼블까지 모두 다 한 번에 떠서
레스토랑을 예약하면서 기념일이라고 창가 테이블을 요청드렸는데 10번째 코스인 메인 디저트에 레터링 서비스를 깜짝 이벤트로 제공해 주셨어요. 제주 당근을 떡과 아이스크림, 폼의 3가지 형태로 조리한 디저트 식감은 아이스크림 상단의 부드러운 폼이 개인적으로 마카롱 크림과 같은 질감으로 더욱더 풍미 가득한 녹진한 느낌과 아이스크림 하단의 단팥 크럼블의 매력 있는 조화로 이색적인 디저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지막인 차와 다과 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이 산사 주스에다가 포멜로 과육을 띄워서 원화채로 준비했고요. 함께 하시도록 3가지 다과는 먼저 젤리 같은 식감의 전통 과편부터입니다. 이 한라봉과 금전화를 이용해서 맛을 냈고요. 그 뒤에 전통 약과에는 직접 숙성한 유자청을 발라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달콤한 초콜릿 안에는 이 녹차와 콩고물을 발라서 고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코스로 준비된 디저트는 상큼한 과일 과육이 들어있는 향긋한 차와 3가지 한과가 함께 준비되었는데요. 전통 과편은 과즙에 녹말이나 꿀을 넣고 졸여서 고친 음식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궁중 연회에 사용되었던 후식이었다고 해요. 한 입에 먹기 좋은 다과는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게 말캉한 식감의 젤리와 식용 금박이 올라간 약과, 그리고 일본의 로이스 초콜릿이 생각나는 진한 녹차향이 가득했던 초콜릿까지 눈과 입이 즐거웠던 디저트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연의 신라 코스는 이렇게 총 11가지 코스로 궁중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신라호텔 라연의 디너 코스 식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요. 주차는 발렛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용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서 예약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갔기 때문에 신라호텔에서 체류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식사 분위기는 고풍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한국어로 메뉴 소개를 해주는 테이블, 영어로 메뉴 소개를 해주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외국인 일행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날의 테이블 구성도 외국분들 테이블이 50%일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방문한 점도 색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신라호텔 라연의 경험을 총 정리하면 기념일에 방문하기 좋은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통창 너머로 남산뷰를 감상하며 조선시대의 정갈하고 특별한 궁중 음식을 다양한 테마로 대접받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한식 다이닝 코스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리뷰 영상도 기대해주세요.